실패의 리스크는 전홍준 대표님이 혼자 껴안았는데 성공하면 같이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벌어서 같이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실패의 리스크를 전홍준 대표님이 다 껴안고 애들이 성공했어.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니까 우리가 왜 같이 갚아야 되지? 저 투자금은 전홍준 빚이잖아. 우리한테 온전하게 쓴 거 맞아? 일단 제가 폭로를 결심한 이유는 첫 번째는 제가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에게 너무너무 죄송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저도 그 강경윤 기자의 기사를 보고 그 영상들을 보고 저도 선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만들었어요. 저도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 욕했어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둘씩 밝혀지는 거죠. 엔터 업계에서 특히 고위직인 분들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지웅아, 너가 그때 영상을 만들었는데 그게 사실은 잘못된 정보고 템퍼링의 일환이었다. 다른 분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TV 뉴스에 나오는데, 저녁 뉴스에 나오는데 누구나 다 믿었을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했지. 그때는 믿었으니까 그거를.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한테 연결을 시켜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직접 가서 황 대표님하고 그 부인인 여사님 요렇게 두 분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하나하나 다 들어보니까 너무 억울한 상황인 거야. 그런데 그 억울한 상황에 내가 그거를 못했다는 게, 사람들한테 알렸다는 게 너무 죄송한 거예요. 그래서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한테 정말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이미 그때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의 경우에는 자살 시도를 몇 번을 하셨더라고요. 자기가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 나는 명예도 잃었고 돈도 잃었고 아무것도 남지 않은 사람이다. 그러면서 앞에서 대표님이 울면서 나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너무너무 죄송해하니까 대표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때는 세상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셨기 때문에 저는 괜찮습니다.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께서 우리는 당했지만 다른 곳들은 당하면 안 된다. 이제 연예계에 템퍼링 사태가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여기서 억울하다고 유서 써놓고 죽으면 내 이름을 딴 법이 만들어지지 않겠냐. 그래서 연예계가 템퍼링이 근절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반대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스파이어 엔터 법이라는 게 생겨서 이 세상에 템퍼링이 근절된다면 템퍼링이 없는 그 세상에서 대표님은 살아가실 수 없잖아요. 바라던 세상에서 사셔야 되는데, 그런데 대표님이 돌아가시고 세상이 바뀌면 대표님은 그 세상을 살 수가 없잖아요. 나같이 정말 모르고 대표님을 욕했던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대표님도 점점 용기를 내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스파이어 엔터랑 통화를 많이 했는데,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한테 통화를 하실 때 갑자기 공항에 오셔가지고 숨을 못 쉬셔서 전화를 끊어야 되는 상황들도 있었고 여러 상황들이 많았어요. 아직까지도 약을 드시고 계십니다. 대표님은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나서 약을 먹고 죽겠다며 소동을 벌이는 멤버에게 고양이를 사주시면서 여동생처럼 키워보면 잊혀질 거라 하면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로 인해 숙소 내 멤버들이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반대하자 이런 식으로 멤버들 간의 불화를 중재, 직접 나서서 중재를 해주고 멤버들을 하나하나 다 달랬습니다. 마음이 아픈 멤버도 배려하고 그로 인해 불편이 생기는 멤버들까지 다 일일이 중재를 하시던 분입니다. 대표님 부부는 하나뿐인 자식을 뇌종양으로 잃어버렸습니다. 그 아이가 지금까지 살아있었으면 오메가 X 멤버들과 비슷한 나이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늘 잃어버린 자식을 생각하면서 소중하게 멤버들을 대하셨습니다. 심지어 11명의 멤버들 대학 다니는 거 학비를 모두 회사에서 지원해서 내줬고요. 학사뿐만 아니라 석사, 박사를 원하는 멤버들 같은 경우는 석박사까지 다 지원을 해줬습니다. 멤버 중에 머리숱이 얇아서 늘 스트레스 받는 멤버에게 모발 이식 시술까지 거금을 들여가며 직접 해주셨었습니다. 심지어 2년간 11명의 멤버들의 성형 및 관리 등을 멤버들 정산에 넣게 하지 않으려고 진우 원장님께 부탁하여서 배려를 받는 노력까지 하셨습니다. 그리고 멤버 중 한 명이 주식에 관심을 가지고 주식에서 나오는 돈으로 용돈을 만들어 쓰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딱히 그룹에서 큰 수익을 벌고 있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멤버들이 용돈을 벌기 위해 방법
방법을 찾는 상황이었죠. 스파이어 엔터 대표님께서는 그런 걸 안타까워하셔서 시드머니가 너무 작으면 용돈을 벌기 힘드니 공부 열심히 해서 용돈을 만들어 쓰라며 1,000만 원을 빌려주셨습니다. 이 멤버는 다른 회사로 넘어간 아직까지도 대표님께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멤버들이 배신을 했을 때 대표님께서 내가 죽어야 모든 게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뿅. 이번 PPT 사태 터지고 나서 연예계 템퍼링을 근절하기 위해서 그 연예계 쪽에서 많이 일을 하시는 변호사님들을 한 분 한 분 다 만나고 다니고 있어요. 그분들께서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연예계 템퍼링은 지금까지 많아왔고 이슈가 된 적이 없으며 이게 템퍼링이다라고 아는 대중들도 별로 없대요. 왜냐면 그게 공식이 다 있어. 그런데 PPT랑 오메가 X가 그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아이들입니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상표권, 그리고 큰 회사의 독소 조항, 그리고 커다란 투자를 고소하는 것들은 대표를 향한 비난이죠. 대표가 무능하다, 대표가 나를 때렸다, 뭐 대표가 성추행을 했다, 대표가 우리한테 제대로 안 해줬다. 사실 회사에 있으면서 불만은 정말 다양할 거 아니야. 그런데 꼭 대표가 문제래. 템퍼링 당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 대표가 문제래.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게 공식 1번입니다. 두 번째가 상표권 자기네들 앞으로 다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가처분 신청의 결과가 다 뭘로 나오냐면 대표가 무능하기 때문에 우리 신뢰가 깨졌다. 대표가 나를 폭행을 했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 대표가 나를 성추행을 했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 대표가 배임을 했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 횡령을 했기 때문에 신뢰가 깨졌다. 그러니까 전부 신뢰가 깨졌다. 신뢰가 깨졌으니까 가처분을 해달라. 근데 오메가 X와 PPT는 둘이 그림이 비슷하죠. 그 공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템퍼링 공식을. 그런데 법원은 거기서 어떤 판결을 내릴 수밖에 없냐면 가처분이라는 게 가처분이잖아요, 여러분. 일단 해주는 거, 가석방처럼. 이미 애들이 신뢰가 깨졌다고 하면서 함께 못하겠대. 법원 입장에서는 본안 소송에 가서 니들이 하나하나 뜯어가면서 싸워볼 건 있겠지만 일단은 너네가 여기랑 함께하기 싫다고 하고 그런 신뢰관계가 완전히 깨져 있는, 서로 간에 대화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까 가처분은 내려줄게 라고 하는 게 가처분 소송이에요. 본안 소송은 1년 2년씩 걸립니다. 근데 본안 소송에 들어가기 전까지 가처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그 2년 동안 진짜 부당한 대우를 받던 아티스트도 활동을 못하고 묶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연예인이나 아이돌, 배우 이런 분들은 나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값어치가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그 2년을 버리면, 스포츠 선수도 똑같죠. 그렇게 2년을 버리면 너무 큰 타격이 올 걸 알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처분이라는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가처분이 지금까지 판례라는 게 다 법원에서는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왜냐면은 지금 뭐 PPT 법이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판사들이 보는 건 가처분이 지금까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나라는 판례랑 대중의 여론, 이거 두 개밖에 못 보는 거야. 왜냐면 법이 없잖아. 관련 법이 없잖아. 템퍼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관련 법이 없어. 그러니까 선례, 판례랑 대중의 여론, 이거 두 개밖에 볼 게 없는 거예요, 판사들은. 마지막으로 문제는 뭐냐면 지금 표준계약서가 잘못됐습니다. 지금의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는 잘못됐습니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가 2009년에 만들어졌어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2023년이에요. 그리고 그때의 K-팝 사이즈랑 지금 K-팝 사이즈가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 아브라카타브라 나오던 시기예요. 이러다 미쳐 내가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 내가 이거 할 때야. 이러니까 구멍이 생겨 안 생겨. 표준계약서에는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있는 상태입니다. 어떤 구멍이 있냐? 첫 번째, 위약금 조항이 구멍이 있습니다. 이게 제일 커요, 사실. 모든 중소기업 대표님들께서 이 위약금 조항 때문에 지금 같은 PPT 오메가 X 사태 같은 것들이 일어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표준계약서에 있는 위약금이 지금까지 얘네가 벌었던 돈 있잖아요. 얘네가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2년을 일했어요. 그러면 얘네가 2년 동안 이 회사에 벌어준 돈이 있잖아. 벌어준 돈을 평균을 내서 남은 그 계약 기간에 곱해서 내놔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표준계약서의 위약금이에요. 그런데 PPT가 아직 1년도 회사를 안 다녔어. 벌어봐야 얼마나 벌었겠어. 일집 말아먹어서 마이너스가 났어요. 이제 두 번째 앨범이 잘 됐잖아, PPT가. 그럼 두 번째 앨범도 있어. 그렇게 해가지고 합쳤어. 마이너스랑 메꿀 거 메꾸고 나니까 법정 소송 들어갔을 때 그 시기에는 벌었던 돈이 없는 거야.
그럼 그 벌었던 돈이 없는데 거기다가 곱하기 남은 연수 6년을 하면은 뭐해? 0 곱하기 6 하면 0이잖아. 그러니까 애초에 위약금 조항 자체가 잘못됐으니까 이 그룹이 잘 되면 빼가버리면 돼. 그래서 위약금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표준계약서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야. 만약에 내가 중소기업 대표님이에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애들을 3년을 활동을 시켰어요. 1집, 2집, 3집 뭐 1년에 1집씩 냈다고 생각하고 3년 동안 앨범 3개를 다 말아먹었어. 그러면은 뭐 마이너스 몇억 원이나 있을 거 아니야. 마이너스 몇십억이나 있을 수도 있어. 그런데 마지막으로 낸 앨범이 대박이 났어. 그러면 그때 대기업에서 아니면 중국에서 미국에서 일본에서 걔네들 빼가버리면 위약금을 안 줘도 된다는 거야. 왜냐면 앞에 1년, 2년, 3년 때 마이너스 몇십억이나 있는데 지금 하나 잘 된 거잖아. 평균으로 치면은 빵원이 된다고. 거기에 남은 연수 곱하면 뭐해. 그러니까 위약금이 없는 거야. 2009년도에 표준계약서라는 게 만들어진 게 동방신기 사태가 터지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여론이 어땠냐면 동방신기가 그렇게 안타까운 일들을 당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아티스트는 약자야. 아티스트는 약자고 회사는 너무 양아치고, 물론 그 시절에 회사들은 양아치가 많아. 맞아요. 그래서 2009년에 만들어진 게 아티스트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단 말이야. 그때 2009년에 아브라카타브라 이러다 미쳐 내가 여리여리 착하던 그런 내가 하던 그 시절의 케이팝이랑 지금 23년의 케이팝은 완전히 달라. 이제는 3년 동안 앨범 다 말아먹어도 한국으로 슈퍼스타가 될 수 있는 시대잖아. 전에 앨범 완전 개 말아먹었는데 한국이 틱톡에서 뜨니까 빌보드 가고 갑자기 막 바비 OST 찍고 중소기업 아이돌들이 뉴진스급의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의 작금의 케이팝 시대예요. 템퍼링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의 표준 계약서대로라면. 회사가 계속 당할 수밖에 없게 방치하고 있는 게 지금 표준계약서예요. 지금의 표준계약서는 잘못됐습니다. 그리고 협회들도 제가 그 얘기를 하면 다 인정을 하세요. 지금의 표준계약서는 너무나 낡았고 말도 안 되게 구멍이 나 있는 상태다 라고. 그런데 문제를 직시를 했는데 안 고쳐지잖아. 모든 업계인들이 문제를 직시했는데 안 고쳐지잖아. 그래서 어제 제가 엔터분들 다 같이 모여있는 단톡방이 있어요. 저도 들어가 있는 단톡방인데 저를 정말 좋아해 주시는 형님께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웅아, 왜 그랬어? 왜 네가 해야 돼? 왜 네가 다쳐야 돼? 왜 네가 폭탄을 안고 달려가는데? 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그냥 그렇게 얘기했어요. 형도 연예계 템퍼링 심각한 거 알잖아. 근데 왜 아무도 안 해? 왜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다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라도 그냥 그만둬라. 네가 굳이 왜 해야 되냐. 형들도 저를 좋아해 주셔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는데 뿅. 저는 어떤 아이돌이 나락을 가길 바란다. 회사가 망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보다 이런 사태들이 알려져서 앞으로 어떤 아이돌들이 템퍼링 유혹이 오더라도 피프티랑 오메가 X 사태가 있었으니까 나는 돈만 보고 회사를 옮기면 나도 나락 갈 수 있어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템퍼링을 하려고 꼬시더라도 아이돌들이 자체적으로 그거를 판단하고 회사와의 의리를 지킬 수 있게 됐으면 좋겠어. 그러면 사실 표준계약서를 고치고 이럴 필요도 없어. 아이돌들이 안 넘어가면 돼. 모든 템퍼링의 문제는 돈 있는 회사가 이제 뜨려고 하는 아이돌들한테 돈으로 꼬셔서 애들을 데리고 가기 때문이야. 그러면 그거는 아이돌도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기 때문에 넘어가는 거야. 전 국민적인 공분이 일어나서 앞으로 템퍼링하는 아이돌들이 성공할 수 없다라는 걸 대중들이 알게 되고 어린 친구들이 알게 되고 학부모님들이 알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 어떤 회사에 내 아이가 들어갔을 때 피프티 부모같이 멍청한 짓거리를 하지 않겠지. 걔네는 걔네도 지들이 지 배를 가른 거기도 하지만 부모들도 문제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알려질수록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을 사람이 더 많아질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이 제일 중요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을 때 내가 폭로를 하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방송을 개판칠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를 준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피프티 사태 영상 만들 때마다 계속 그것이 알고 싶다에 대한 언급을 해줬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제대로 된 방송을 하지 않으면 내가 나설 수밖에 없다. 이런 말들을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했잖아요.
영상마다 그 얘기를 한 번씩 했잖아요. 그것이 알고 싶다가 개판 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희망으로 그것이 알고 싶다가 꼭 제대로 방송을 해주길 바랬어요. 그냥 제 희망이 1번은 제 희망이 그러길 바랬고 2번은 희망은 그렇지만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어서 폭로를 하게 된 이유는 그거예요. 딱 템퍼링이 이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아이돌과 아이돌 부모님들이 선택하지 말아야 되고, 두 번째로 중요한 건 표준계약서가 템퍼링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표준계약서가 아이돌 템퍼링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어떤 소속사를 옮겨. 그러면은 위약금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그 위약금의 구조가 지금까지 벌었던 돈 곱하기로 들어가면 안 돼. 앞으로 얘네가 얼마를 벌든 버는 돈의 50%를 전에 있는 소속사에 준다. 뭐 요런 식으로 위약금이 이루어져야 돼. 그러면 어트랙트에서 더기버스로 피프티 애들이 넘어가도 지들이 버는 돈 절반 전홍준 대표님한테 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느 기획사에서 애들을 템퍼링 해가려고 하겠어. 계약서가 지금까지 번 돈이라고 해놓으니까 이제 좀 뜨려고 하면 빼가버리잖아. 앞으로 벌 돈이 아니라 지금까지 번 돈으로 해버리니까. 근데 앞으로 버는 돈의 몇십 퍼센트 전에 있던 회사에 남은 기간 동안 준다. 피프티가 뭐 해외 겁나 열심히 돌면서 열심히 돈을 벌었어? 그 버는 돈 50% 전홍준 대표님한테 가는 거야. 그러면은 남은 50%를 안성이라고 피프티가 또 지네들 계약서대로 또 나눠야겠지. 5대5든 7대3이든 나눠야겠지. 그럼 지들은 별로 남는 게 없지. 이러면은 애초에 템퍼링 자체가 안 돼. 애들을 데리고 가서 이득을 봐야 템퍼링이 일어나는 거야. 그런데 애들을 데리고 가서 겁나게 활동을 시키고 실비 나가고 콘서트 비용 나가고 다 나갔는데 거기서 버는 돈 전홍준 대표님은 몰디브 한잔 하고 있으면은 50%가 계속 들어와. 그럼 누가 템퍼링을 하겠어? 넘어가더라도 남은 기간 동안 대표가 그 아이들로 돈을 벌 수 있게 해야지. 그게 위약벌이야. 위약벌이잖아. 벌이라고 벌. 니들 잘못했으니까 벌로 돈 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왜 10원도 못 받게 해놨냐고. 표준계약서를. 일단은 뭐 저도 그냥 한 가지 방법일 뿐이에요. 이런 생각을 협회들이나 이런 곳들에서 안 했을 리는 없어요. 안 했을 리는 없는데 또 현실적으로 어려운 방안들이 있었겠지. 이제 표준계약서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또 악덕기획사들이 좋아할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 피프티 사태 터졌을 때 독소조항 얘기를 계속 한 거예요. 멀쩡한 회사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또 나쁜 놈들한테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겁나 애매한 거야. 하지만 일단은 2009년에 나온 너무 옛날 조항이잖아요. 지금 현대 K-팝에 맞춰서 바꿔야 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뿅. 대표가 지금까지 아이돌 키운다고 투자해놓은 돈들이 있어요. 뭐 트레이닝 비용이라던가 애들 연습생 때 쌓아놨던 비용들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런데 아이돌들이 실질적으로 갚아야 되는 것들은 실비를 갚아야 되지, 그 전에 투자된 것들은 데뷔하고 나면 안 갚아도 돼요. 실비만 갚으면 되는 거야. 실비만. 회사에 뭐 애들 뭐 숙소비 아니면은 직원비, 실비가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애들이 갚을 필요가 없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은 다 대표가 받는 7에서 대표가 깎고 받는 거예요. 대표가 7을 받아도 대표는 내는 게 있잖아. 아이돌은 3을 받아도 안 내잖아. 그러니까 7대3으로 해도 결과적으로 대표가 버는 돈하고 아이돌하고 버는 돈은 비슷비슷해져요. 5대5로 하면은 대표가 조금 덜 받는 거야. 아이돌보다 대표가 덜 받아요. 대표가 돈을 더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대표가 무능하다, 우리는 정산을 못 받는다, 전 대표님이 망하잖아요. 그러면은 대표님이 받은 90억 투자를 피프티 애들이 갚아야 돼? 아니에요. 전 대표님이 파산하잖아요. 그러면은 피프티 애들은 투자금을 갚을 필요가 없어요. 전 대표 빚이야. 전 대표 빚. 피프티가 잘 되기 때문에 같이 갚아 나가는 거예요. 피프티가 잘 되면 같이 갚아 나가는 거고, 피프티가 망하면 그 전 대표가 다 몰아 쓰는 거야.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아이들 정산이 안 된다, 빚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빚이라는 건 전 대표가 망하면 피프티도 같이 망해야지. 전 대표가 90억 투자를 받고 피프티 애들이 못 떠서 망했어요. 그러면 피프티의 애들이 전 대표랑 똑같이 45억씩 빚을 나눠 가져요? 투자 빚을 45억씩 나눠 가져요? 아니에요. 전 대표님은 망하면 혼자 90억 안고 망하는 거예요. 멤버들이 투자금을 지들 빚이라고 이야기할 거면 전 대표님이 망하면 자기들도 그 빚을 떠안으면 그게 빚이지.
그런데 얘네들은 그냥 동업이에요, 동업. 내가 말했잖아, 아이돌 개인 사업자라고. 피프티가 잘 됐기 때문에 투자금을 같이 갚아 나가는 거고, 피프티가 망했으면 피프티 애들은 그냥 빚이 없어. 그러니까 걔네들은 리스크가 어린 나이에 그냥 시간 버린 거밖에 없는 거야. 전 대표님은 인생이 망한 거고, 그럼 전 대표님이 빚이 있는 거고 애들은 빚이 없는 거지. 잘 되면 같이 갚아 나가는 거고. 그런데 지들이 잘 되고 나니까 이제 그거 갚기 싫다는 거지. 실패하면 우리 빚은 없지만 성공했는데 우린 그것도 갚기 싫어. 실패의 리스크는 전홍준 대표님이 혼자 껴안았는데 성공하면 같이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같이 벌어서 같이 갚아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실패의 리스크를 전홍준 대표님이 다 껴안고 애들이 성공했어.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니까 우리가 왜 같이 갚아야 되지? 저 투자금은 전홍준 빚이잖아. 우리한테 온전하게 쓴 거 맞아? 그래놓고 지금 다이어트가 힘들었어요. 김치를 버렸어요. 와, 진짜 내가 그거 보는데 화딱지가 나서 미치겠더라. 진짜 김치를 버렸대. 아니 뭐 진짜 아니 진짜 존나 어이가 없어 진짜. 김치를 버렸대. 아니 너무 맛있는 김치였나봐. 너무 맛있는 김치였는데 오늘 밤에 내가 족발이랑 보쌈 먹어야 되는데 파김치를 버린 거야. 와, 씨, 나 오늘 개 열심히 연습했어. I need a second chance 큐피드 100번 날렸어. 아, 족발 한 사리 해야겠는데? 아, 냉장고에 엄마가 해준 파김치 먹어야지 하면서 냉장고 문을 딱 열었는데 김치가 없어. 김치가 없는 거야. 너무 충격적이야. 아니, 어떻게 김치가 없지? 난 이 회사랑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족발이랑 보쌈 먹어야 되는데 김치를 버렸어. 내가 족발 보쌈 먹어야 되는데 엄마가 해준 김치 버려가지고 내가 이 족발 보쌈을 맛없게 먹었으니까 회사가 나를 너무 혹독하게 다이어트를 시켰어. 회사가 나 족발 못 먹게 하려고 엄마가 해준 파김치 버려가지고 족발 못 먹었다고. 보쌈 못 먹었다고. 세 점 먹으니까 물려가지고 못 먹었다고. 이거는 회사가 나를 다이어트 시키기 위해서 억지로 판을 짠 거야. 그러니까 난 이 회사랑 일을 못하겠어. 물론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김치를 버리는 건 분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얼이 담긴 김치, 그걸 버리다니. 나 오늘 되게 진지하게 방송 켰는데